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마다 눈은 감았는데 머리는 여전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면 새벽에 눈이 번쩍 떠져 버려서 다시는 잠들지 못하는 경우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되고 기분이 가라앉아 있으신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요즘같이 세상이 복잡하고 걱정거리가 많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하시는 거죠. 잠을 못 자는 고통은 나이를 불문하고 괴로운 일이지만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단순한 밤잠 설친 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을 방치했을 때 치매, 우울증, 고혈압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해요. 그냥 잠 못 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뇌와 몸 전체 건강이 무너지는 무서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단순히 잠이 부족하다는 차원을 넘어 왜 잠의 질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회복 비밀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방송을 다 들으시면 5분 안에 잠드는 방법도 여러분이 직접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100세 생활과 함께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영철입니다.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는데도 머리가 늘 무겁고 피곤하다는 분들 알고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수면의 질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놀란 건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나는 잠을 충분히 자는데 왜 이럴까? 라고 하신다는 점이었어요. 실제로 8시간, 9시간씩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질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3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째, 밤에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리시나요? 둘째, 새벽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드신가요? 셋째,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겁나요? 이 3가지 질문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그냥 불면증이라고 넘기기엔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은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치매 발병 위험이 2~3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 수면 부족이 이어지면 뇌 속에 우울한 기분을 만드는 호르몬이 쌓여서 마음이 가라앉고 혈관이 경직돼 고혈압까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런 환자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박 선생님, 저는 분명히 8시간이나 잤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멍하고 피곤할까요? 이 질문 속에는 깊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잠은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물을 마실 때도 깨끗한 물 한 잔이 더러운 물 10잔보다 몸에 좋잖아요.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얕은 잠을 오래 잔다고 해서 뇌가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96세의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오랫동안 불면으로 고생하시다가 단 한 주 만에 완전히 달라지신 적이 있습니다. 밤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 6시까지 푹 주무신 거예요. 그 이후로는 얼굴빛이 환해지고 예전보다 활력이 넘치셔서 외출도 자주 하시고 주변 분들이 나이가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할 정도였답니다. 심지어 이분이 저에게 박 선생님,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할까 하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예전엔 그냥 하루가 무겁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잠이 제대로 회복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선순환을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활력이 생기니 밖에 나가 사람도 만나고 기분도 밝아지고 결국 더 건강한 생활로 이어지는 겁니다. 잠은 단순히 피곤함을 해소하는 시간이 아니라 뇌와 몸 전체를 청소하고 유지하는 필수 공장 정비 시간인 셈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오래 타시려면 정기 점검을 받으시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뇌의 청소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 속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청소됩니다. 이 단백질이 쌓이면 결국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데, 깊은 잠이 충분히 확보될 때만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마치 밤에 청소부 아저씨들이 거리를 깨끗하게 치우듯이 우리 뇌도 잠을 통해 하루 종일 쌓인 찌꺼기들을 말끔히 치워버리는 겁니다. 또한 잠은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 쌓인 기억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정보는 저장하며 불필요한 건 삭제하는 뇌 유지 보수 시간입니다. 마치 컴퓨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와 정리를 하듯이 우리 뇌도 잠을 통해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문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부터는 깊은 잠의 비율이 매년 2%씩 감소한다고 해요.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 70대에 이르러서는 젊었을 때의 절반도 안 되는 깊은 잠만 남게 됩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밤새 8시간 동안 깊은 잠을 4시간 정도 유지했다면 지금은 겨우 2시간밖에 못 자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젊은 시절에는 뇌가 100%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면 깊은 잠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그 기능이 20%까지 급락해 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라는 말로 넘어갈 수 없는 이유예요. 잠이 줄어드는 만큼 뇌와 몸이 빠르게 쇠약해지고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즘 깜빡깜빡한다, 기분이 자꾸 가라앉는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모두 잠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수면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의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면제는 답이 아닙니다. 수면제는 단순히 눈꺼풀을 무겁게 만들어 억지로 잠들게 할 뿐, 뇌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깊은 잠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자도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수면제로 자는 잠은 마치 기절한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은 감여 있지만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뇌와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더 무너뜨려 버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중 한 분은 1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약이 듣지 않고 점점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되셨지요. 결국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불안한 악순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약 없이는 한숨도 잘 수 없을 것 같아 무서워요. 이게 정상적인 삶인가 싶습니다. 우리가 찾는 답은 단순히 일찍 누워서 양을 늘리는 것도 약으로 억지로 재우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환경을 조율하고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해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베개 밑의 마법을 권해드렸습니다. 바로 천연 수면 보조제 역할을 하는 4가지 자연 재료입니다. 라벤더, 쌀겨, 솔잎, 그리고 계피지요. 이 4가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써왔던 자연의 선물들입니다. 라벤더는 뇌의 청소 스위치를 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향만 맡아도 긴장이 풀리고 뇌 속 신경이 안정되며 깊은 잠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지요.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베개 속에 라벤더를 넣어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라벤더 농장들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그 효과를 경험하고 계시죠. 쌀겨는 우리 몸을 진정시켜주고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더 잘 분비되도록 도와줍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쌀겨로 목욕을 하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졌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일이었던 거죠. 솔잎은 피톤치드라는 성분이 있어 스트레스를 차단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숲속을 걸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피톤치드 때문이에요. 집에서도 솔잎을 활용하면 작은 숲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숙면을 돕는 천연 약재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족 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재료죠. 계피차 한 잔이면 몸 전체가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이 네 가지는 수천 년 동안 전통의학에서 사용돼 왔고, 최근에는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약처럼 강제로 뇌를 억누르지 않고 뇌가 스스로 잠을 찾도록 돕는다는 점이에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잠드는 능력을 되살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자연 재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막연히 라벤더가 좋다더라, 계피가 숙면에 도움이 된다더라라는 말만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원칙과 안전 수칙을 지켜야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라벤더입니다. 라벤더는 단순히 향만 맡아도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적정량이에요. 라벤더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자극이 되어 두통이나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권장되는 양은 손바닥에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한 줌, 그것을 면 주머니에 넣어 베개 밑이나 머리맡에 두는 방식입니다. 직접 피부에 닿게 하거나 진하게 끓여서 강한 향을 내는 건 피해야 해요.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치 봄날 꽃밭을 지나갈 때 느끼는 그런 자연스러운 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쌀겨입니다. 쌀겨는 우리가 흔히 쌀을 도정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해 뇌를 차분하게 해줍니다. 특히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활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주머니에 쌀겨 두세 스푼 정도를 넣어 베개 근처에 두면 은은한 곡물 향이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또 따뜻한 물에 쌀겨를 우려내어 조격을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체온이 안정돼 잠들기 쉬운 몸 상태로 변합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시죠? 특히 다리가 자주 붓거나 저녁에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께는 조격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위생을 위해 매번 새로 갈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솔잎입니다. 숲속을 걸을 때 맞는 상쾌한 향기, 바로 피톤치드 성분 덕분이지요. 이 성분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솔잎 역시 마른 잎을 작은 천주머니에 담아두면 은은한 향이 퍼지면서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특히 불안감이나 초조함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가 솔잎향 때문에 스르르 풀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솔잎을 직접 끓여 차로 마실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은 계피입니다. 계피는 오래전부터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향신료로 쓰여왔습니다. 몸을 덥게 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혈당을 안정시켜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계피는 특히 차로 마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계피 조각 두세 개를 끓는 물에 넣고 은근히 우려낸 뒤 취침 1시간 전에 따뜻하게 마시면 몸이 편안해지며 숙면에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마치 몸속에서 작은 온풍기가 켜지듯 심장에서 말단까지 따뜻한 기운이 퍼져 나갑니다. 그 순간 이제 잘 준비가 되었구나 하는 신호가 뇌에 전달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고혈압 약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뒤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라벤더, 쌀겨, 솔잎, 계피 네 가지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뇌와 몸을 돕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스럽게 수면 리듬을 회복시킨다는 점이에요. 강제로 억지로 재우는 것이 아니라 뇌와 몸이 스스로 잠을 찾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지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것은 루틴입니다. 어떤 재료를 쓰든 하루는 라벤더, 하루는 계피,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쓰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뇌는 반복과 규칙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9시가 되면 불을 서서히 줄이고 9시 반에는 미온수로 세안을 하며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10시가 되면 베개 옆에 준비해둔 라벤더 주머니와 쌀개를 두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과정이 반복되면 뇌는 이제 곧 잘 시간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준비와 습관이 쌓이면 억지로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스르르 잠이 오는 자연스러운 수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치매를 예방하고 우울을 막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조금 더 구체적인 황금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재료를 알면서도 막상 얼마나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서 막히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라벤더는 작은 주머니에 한 줌 정도만 담는 게 적당합니다.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양, 대략 말린 꽃으로 3에서 5g 정도면 충분해요. 그 이상은 향이 강해져서 오히려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베개 밑이나 머리맡에 두면 은은하게 향이 퍼져 안정감을 줍니다. 쌀겨는 두세 스푼 정도를 천 주머니에 담아 베개 옆에 두거나 따뜻한 물에 넣어 조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조격할 때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고 쌀겨 한 줌 넣으신 다음 15에서 20분 정도 발을 담그고 계시면 됩니다. 체온이 살짝 올라가면서 몸이 이완되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계피는 두세 조각을 물에 넣어 차로 우려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진하게 끓이지 말고 은은하게 향이 배어 나올 정도로만 우려내세요.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하게 한 잔 마시는 겁니다. 꿀을 조금 넣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솔잎은 마른 잎을 소량 주머니에 담아두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집안에서 직접 끓여 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하셔야 합니다. 대신 향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재료를 단독으로 쓰셔도 되지만 중요한 건 조합과 순서입니다. 처음부터 4가지를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뇌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점진적인 접근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바로 일주일 혁명 루틴입니다. 첫 3일은 라벤더만 단독으로 사용하세요. 베개 옆에 은은한 향이 퍼지도록 두시면 됩니다. 이 시기는 뇌에게 이제부터 잠드는 신호는 이 향이다 하고 학습시키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3일 정도 지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 4일부터 7일까지는 라벤더와 쌀개를 함께 사용해 보세요. 향과 곡물의 따뜻한 안정감이 겹쳐지면서 잠드는 시간이 훨씬 빨라집니다. 이때 조격까지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저녁 9시쯤 조격을 하시고 10시에 라벤더와 쌀개를 베개 옆에 두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뇌는 점차 밤 10시가 되면 잠들어야 한다는 자연스러운 패턴을 회복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루틴을 따라 하면서 처음엔 40분 걸리던 입면 시간이 10분 이내로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새벽에 깨던 횟수도 줄고 아침에 개운함이 돌아오면서 하루의 활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지요. 한 환자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예전엔 밤만 되면 또 못 잘까봐 걱정이 앞섰는데 이제는 오늘도 잘 잘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겨요.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안전 수칙도 있습니다. 첫째, 향을 직접 들이마시는 건 피해야 합니다. 특히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환기를 충분히 하셔야 해요. 둘째,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주머니를 사용하세요. 자칫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든 재료는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체질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니 적은 양으로 반응을 살핀 뒤 서서히 늘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변화는 수면 자신감입니다. 그동안 오늘도 또 못 자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 속에 잠자리에 들던 분들이 이제는 라벤더 준비했으니 곧 졸리겠지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 작은 마음가짐의 변화가 불면증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수면을 개선하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기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잠을 잘 잤는지 못 잤는지 그냥 느낌으로 알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막상 기록을 해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실제 패턴이 크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나는 늘 새벽 두세 번은 꼭 깨라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수면 일지를 써보니 일주일 중 이틀은 오히려 새벽에 한 번도 안 깨셨더라고요. 본인 기억은 늘 힘들었던 날에 치우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실제와 체감이 다를 때 기록은 객관적인 눈이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권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만 적으시면 됩니다. 첫째, 입면 시간입니다. 눕고 난 뒤 잠이 들기까지 걸린 시간을 적으세요. 오늘은 30분 걸렸다. 오늘은 15분 만에 잤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둘째, 새벽 각성 횟수입니다. 새벽에 몇 번이나 깼는지를 적으세요. 오늘은 3번 깼다. 오늘은 한 번도 안 깼다. 이런 식으로요. 셋째, 기상 후 개운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상쾌했다. 보통이었다. 무거웠다. 이렇게 세 단계로만 기록해도 충분합니다. 단순히 몇 시간을 잤느냐보다 얼마나 상쾌하게 일어났느냐가 수면의 질을 보여주는 진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지표만 간단히 체크해도 일주일 뒤엔 분명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라벤더 사용을 시작하셨던 분들도 점차 수치가 좋아지는 걸 보면서 이 방법이 나에게 맞는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게 되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변화를 보며 늘 감탄합니다. 어떤 환자분은 첫날엔 잠들기까지 1시간 반이라고 적으셨는데 일주일 뒤엔 잠들기까지 7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은 웃으면서 박 선생님, 이거 정말 기적 같아요. 이제는 밤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록 자체가 단순한 메모를 넘어 동기부여의 장치가 된다는 점입니다. 혼자 할 땐 금방 포기할 수 있는 일이지만 기록을 통해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면 절대 쉽게 그만두지 않게 됩니다. 마치 체중 감량할 때 매일 체중계를 보는 것이 큰 자극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루틴과 기록이 어우러지면 단순한 불면증 극복이 아니라 인생의 리듬 자체가 달라집니다. 밤에 잠이 안정되니 낮에는 활력이 넘치고 활력이 생기니 외출이 늘어나고 사람을 만나면서 기분이 밝아지고 다시 저녁이 편안해집니다. 바로 이 선순환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면증의 위험성과 수면의 질을 지키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숙면을 부르는 천연 수면제 4대장을 다시 기억하세요. 첫째, 라벤더는 뇌의 청소 스위치를 켜주는 향입니다. 둘째, 쌀겨는 멜라토닌 분비를 돕고 몸을 진정시키는 곡물입니다. 셋째, 솔잎은 피톤치드 성분으로 스트레스를 차단하는 숲의 선물입니다. 넷째,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켜 편안한 수면을 이끄는 향신료입니다. 이 네 가지는 억지로 눈을 감게 만드는 약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진 힘을 되살려 자연스럽게 잠들게 하는 조력자입니다. 황금 공식은 라벤더 한 줌, 쌀겨 두세 스푼, 계피 두세 조각, 솔잎 소량을 적정량 사용하되 베개 옆에 두고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록하세요. 입면 시간, 새벽 각성 횟수, 아침의 개운함. 이 세 가지만 기록해도 일주일 안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효과가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고 이 자신감이 다시 숙면을 부르는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은 뇌의 청소부이자 삶의 재생 버튼이다.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세생활과 함께한 신경과 전문의 박영철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가 따뜻하고 평온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